안녕하세요. 김충신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부가가치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4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먼저 부가가치세의 세 가지 유형이 나오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라고 하면은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 부가가치를 영어로 표현해 보면 value added라고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덧붙여진 가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다 하면은 각 거래 단계마다 새롭게 창출되어 덧붙여진 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그냥 만다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그렇다면 이 부가가치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1050페이지에 박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05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 도표에 굵은 선으로 표시된 이 박스를요, 우리가 개별 경제 생산량을 모두 합친 국민 경제 전체의 생산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간재 구입액에 해당되는 것을 빼주면 이게 바로 GNP가 된다는 것인데요. 혹은 GDP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GNP 혹은 GDP라고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왜 중간재 구입액을 빼버리냐 하면은 우리가 경제학에서도 살펴봤듯이 GNP 혹은 GDP는요,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어떤 연속된 거래 단계를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A 단계에서의 매출액은 그 다음 단계인 B 단계에서의 구입액이 됩니다. 물론 B 단계에서는 여기에다가 새로운 가치를 덧붙여서 최종 생산물을 만들어내겠죠. 자, 이러한 개별 경제의 생산량을 단순하게 합산한 것을 우리가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량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B라는 개별 단계의 중간재로 쓰인 A라는 개별 단계의 생산물이 이중으로 두 번 계산된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하면 두 번 계산되는 결과가 되니까요, 우리가 GNP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구하려면 여기에서 중복되는 중간 생산물 구입액을 빼버려야 이게 최종 생산물인 시장 가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재 구입액을 빼서 GNP 혹은 GDP를 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한 GNP나 GDP를 부가가치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것을 우리가 GNP형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GNP형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이 GNP에서요, 우리가 감가상각비와 같은 대체 투자액도 좀 빼야 되겠는데, GNP에서 감가상각비와 같은 대체 투자액을 뺀 것을 우리는 NMP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만큼 되겠네요. 그죠? NMP라고 하는데, 이 NMP는요,
생산을 위해서 기여한 생산 요소들에게 분배하는 국민소득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임금과 지대와 이자와 이윤을 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소득만큼을 우리가 부가가치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소득형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생산 측면에서 보면 경제학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총생산 GDP를 얘기하는 거죠. 혹은 GNP요. 총생산은 소비와 투자로 구성됩니다. 즉 소비 더하기 투자라는 건데요. 이 투자라는 것은 소비에 대한 구입액이 아니라 자본재에 대한 구입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재에 대한 구입액은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체 투자액과 순수 투자액으로 나눕니다. 순수 투자액을 먼저 쓸까요? 순투자액과 대체 투자액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생산은 소비와 순투자액과 대체 투자액으로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대체 투자액 역시 새로운 생산입니다. 그러나 이 대체 투자액은 자본재를 새롭게 구입한 순투자액이 아니라 생산에 기여한 자본재가 생산에 기여하면서 소모되어 없어진 부분을 대체한 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을 빼버린 것을 우리가 NMP라고 본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순투자액마저 빼버리면 소비액만 남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대체 투자액 빼버리고 그리고 순투자액 빼버리면 소비액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액을 이만큼인데요. 이 소비액을 부가가치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을 우리가 소비형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자, 이 소득형 부가가치세가 국민소득을 부가가치로 보고 거기에다가 세금을 부과한 거니까 이거는 소득세의 유형이겠죠. 그렇지만 이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소비액을 부가가치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소비세의 유형을 띠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GNP형, 소득형, 소비형입니다. 각각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계산하느냐 하는 내용이, 계산 방법이 오른쪽 페이지 도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GNP형과 소득형, 소비형이 나오는데 GNP형이나 소득형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소비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형만 보면 됩니다. 자, 이 소비형을 우리나라가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결국 소비형은 이 소비액을 부가가치로 보고 거기에다가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는 건데요. 이 소비액을 구할 때 우리는 이렇게 소비액을 구할 수가 있겠죠. 국민 전체의 생산량에서 이거죠. 중간재 구입액을 빼고요.
거기에다가 대체 투자액을 빼고요. 거기에다가 다시 순 투자액을 빼버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소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소비가 바로 소비형 부가가치세에서는 부가가치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부가가치를 구할 때 어떠한 구입액이 있으면 그것이 중간재 구입액이든 아니면 자본재 구입액이든 구분할 필요 없이 무조건 빼버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가가치를 산출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하나의 통일된 화폐가치로 표시한 것을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입액인데 중간재나 자본재에 대한 분별 없이, 구분할 필요 없이 구입액을 무조건 빼버리는 그런 구입액을 매입액이라고 표시를 한다면, 이제 우리는 부가가치를 구할 때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버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가가치가 산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가가치세법을 계속 공부해 나가겠지만 우리가 부가가치를 구하는 산식이 이렇게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는 모양으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은요, 사실 시험에 잘 출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부가가치세를 공부해 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본이 되는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원리로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제가 부가가치세를 설명해 나갈 때 우리가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기본 채택하고 있다는 기본 전제 하에서 앞으로 부가가치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